담뱃값 인하. 지금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랐었고요. 화제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정부 당시의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2,000원 올렸던 담뱃값을 다시 원상 복귀하는 인하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좀 일고 있는데 흡연율 감소에는 담뱃값 인상이 필수다라고 주장하는 분의 주장을 먼저 듣고 잠시 후 2부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왜 이런 발의를 하게 됐는지 그 배경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암센터의 명승권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명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대폭 인상했던 담뱃값을 다시 원위치시키자 그런 인하안을 좀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처음 떠오른 단어가 포퓰리즘이었습니다. 예. 네,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본래 정책의 취재 목적보다는 대중으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한 대중인기 영합주의 말이죠. 예. 구체적으로 보면 담뱃값 인상 이후에 판매량이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담배 판매량이 인상 전 수준까지 늘어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 아시는 대로 2015년 1월에 담뱃값을 한 갑에 2,500원에서 2,000원 올려 4,500원으로 올렸죠. 예. 인상 전에 2014년 상반기 담배 판매량을 보면요. 20억 4천만 갑이었거든요. 예. 근데 담배값 올리고 나서 2015년 상반기에는 14만 6천 갑으로 약 28%가 떨어졌습니다. 14억 6천만 갑이요. 네. 네네. 14억 6천만 갑. 그리고 그렇지만 지난해 상반기 2016년 상반기에는 17억 8천만 갑. 그리고 올 상반기에는 17억 1천만 갑으로 그러니까 2015년 상반기 14억에 비해서는 좀 오른 건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여전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록 담배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예. 2014년 한 해 동안 담배 판매량 43.6억 갑에 비하면 2016년 작년에 36.6억 갑으로 7억 갑 정도가 감소한 것은 엄청난 흡연 감소 효과고요. 예. 다른 어떤 금연 정책으로도 이루기 쉽지 않은 성과입니다. 예. 그리고 이 담배 판매량뿐만 아니고요. 흡연율 낮추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담뱃값 인상 2015년 이전에 10년 동안 남성 흡연율은 계속 40% 초중반에 머물렀어요. 예. 담뱃값이 안 올랐었죠, 그 당시에. 그런데 담뱃값 2015년에 인상 후에 가장 최근까지 역대 최저로 39%까지 낮아졌습니다. 예. 한 4, 5% 떨어진 것이 얼마나 크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엄청난 수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일단 네. 그 통계를 읽는 시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명 교수님께서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담뱃값 인상이나 인하 같은 변수가 전혀 없었을 당시, 다시 말해서 2015년 이전 당시의 통계를 봤을 때 매년 흡연율 증가세였습니까? 하락세였습니까? 네, 그거를 보면 2004년에 당시 성인 남성 흡연율이 58%였거든요. 10명 중에 6명이 담배를 폈는데 2004년에 담배 가격이 33%가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14%가 떨어져서 44%로 떨어졌는데 2006년 이후 2014년까지 계속 40% 중반에 머물렀습니다. 초중반에. 그러니까 떨어지지도 않고요. 더 올라가지도 않고 계속 머물고 있었습니다. 예, 이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담뱃값이 절대적인 흡연율의 변수가 될 것이냐, 함수 관계가 될 것이냐, 아니면 만약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복이 되기는 했지만 담뱃값 인상 이전까지는 되지 않았으니 이것이 충분히 효과가 있다라는 말에 대한 반론으로는 그것이 담뱃값 말고 다른 변수도 작용하지 않았겠는가? 이를테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사회적 계도 계몽, 이런 홍보도 역할을 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주장도 가능할 것 같아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수많은 여러 가지 요인들보다 가격 정책 자체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건 이미 전 세계적으로도 세계보건기구, 국제기구에서도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가 어떤 재와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을 얘기를 하잖아요. 가격 탄력성. 역시 담배 같은 경우에는 사치품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탄력적이지는 않지만은 0.4 정도의 가격 탄력성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담배 가격이 10%가 올리면 수요가 4%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실제 우리나라도 2015년 1월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배 가격을 80%로 올렸거든요. 그렇다면 이거의 8배인
32% 정도 준다는 건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8%가 줄었어요. 그렇군요. 이 부분은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100여 편 이상의 데이터를 다 종합한 결과 담배 판매량은 10% 올릴 때 4% 판매량이 줄어들고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있습니다. 흡연율 자체도 약 2.5%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이미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다시 본안으로 돌아가서 애초 이렇게 담배값을 인상할 때 정책 목표와 취지 부분을 앞서 비판을 하셨기 때문에 그 취지라고 하는 것이 흡연율을 떨어뜨려서 어쨌든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자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수 확보가 됐으나 이것이 정말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쓰였는가? 쓰이지 않았다면 이게 애초에 취지는 올린 것하고 전혀 무관한 것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네,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실제 근데 이제 담배 붙는 세금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담배 전체 가격의 약 74%가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4,500원 같으면 한 3,300원 정도까지. 3,300원 정도 간접세로 나가죠. 네, 그게 이제 세금인데 이 세금의 내용을 보면 담배 소비세, 지방교육세, 폐기물 부담금,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등이 있고요. 건강 관련한 그 세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작년에 12조 원 담배세 거둔 것 중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약 4분의 1은 3조 2천억 정도가 편성이 되거든요. 문제는 이 3조 2천억 중에서 건강에 대해서 물론 많이 쓰지만은 특히 흡연 예방과 금연 사업에 쓰는 게 5% 정도밖에 안 돼 왔어요, 지금까지. 이 부분은 좀 더 늘려야 되고요. 근데 이렇게 얼마 안 되지만은 이러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는 그 서비스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흡연율은 계속해서 줄어들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3초 만에 답변 듣겠습니다. 적정 담배 가격 얼마라고 보십니까? 저는 너무 적게 올렸다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6,500원까지는 올려야 된다고 보고 내년 초에는 6,500원까지 올려야 고맙습니다. 확실히 흡연율이 떨어지겠습니다.